무주택자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에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곳에서 살면서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좀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시세를 잘 못 오르는 곳들을 가지고 있다면 갈아타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금매 자체가 상급지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5억짜리에서 금매가 나와봐야 한 2, 3천 빠지지만 막 한 10억짜리에서 금매 나오면 막 6, 7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갈아타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방금 6, 7억이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맞아. 제가 예전 같았으면 너무 비싸다 생각했을 텐데 저도 이제 서울 산 지가 한 4, 5년 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가격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서 참 환경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광역시 분들도 있잖아요. 부산이나 대구는 저는 여기서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더 떨어질 게 없다고 봐요. 이미 부산의 뭐 남천동, 뭐 명륜동, 해운대 이쪽은 이미 많이 떨어지고 반등을 거의 안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그 메인에 되는 신축 아파트들은 더 떨어질 게 없고 이런 것들도 투자금이 지금 현재 별로 안 들어요. 네, 이런 거 하나 사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 대구 얘기하셔서 그럼 강력시별로 코멘트 한 번씩 해주신다면요. 부산, 현재 상황 어떻고 앞으로 올해 어떨 건지 한 줄평? 부산은 강보합세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방은 인구 소멸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내만 보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신축만 보셔야 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해수동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주요되는 단지들 거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요즘 조선업 경기 좋은데 울산도 사실 많이 빠졌고 그런데 울산에서도 최상급지라고 불리는 문수로 쪽, 옥동 이쪽은 사실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쪽만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대구 제 고향. 대구는 진짜 여기는 진짜 더 떨어질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공급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대구를 보실 때는 죽전역과 담티역 사이만 보셔야 돼요. 네, 거기서 이 달구벌대로의 신축 단지들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전역 옆에 용산역은 어떻게 한대? 제 용산역에 저희 대구 본가가 있는데. 용산역도 그 신축 아파트는 괜찮은데 구축 아파트는 좀 힘들어요. 네. 광주가 사실은 인구 유출이 상당히 빠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은 일단 청주와 세종과 서울, 경기도한테 인구를 뺏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전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는 옆에 있는 전주라든지 또 익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의 인구를 뺏기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도 인구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힘쓰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과 이동이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 뭐 인천 같은 수도권, 그냥 지방에 각각 다른 영향을 좀 어떻게 끼치고 있을까요? 서울 수도권이 더 메가시티가 되어가고 있죠. 제 아내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가 서울 산다고 해서 이게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30, 40%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쪽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게 진짜 더 그 수도권 집중화가 더 빨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대로 쏠리는 거를 우리가 사회 모두가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쏠리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더 쏠리고 있는데 뭐 그분들 보고 의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로 쏠리고 하는 것들도 이미 방향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정부의 정책도 방향은 약간 결정된 것 같다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몇만 원 짓고 GTX 막 ABC, DEFG 막 계속 나오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래서 인구 소멸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는 좀 지방의 강력시나 도시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도심에서 핵심되는 곳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 지방일수록 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방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선택지가 있을 거고 왜냐면 지방에는 그냥 본인은 월세로 살든지 하면서 서울에 사놓고 서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내 거주와 투자를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 지방에서 내 집에서 살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일할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월세를 살면서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가장 인기 많은 뭐 해운대 자이라든지 아니면 센텀 더샵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세와 한성역 포레스티아의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구성남과 광명시의 시세와 해운대에서 제일 좋은 곳들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해운대 그 말씀하신 단지의 국평 어느 정도예요 요즘에? 그게 한 10억 정도?
해운대면 부산에서 최고 핵심지 중에 하나인데. 네. 물론 마린시티 주상복합은 막 몇십억씩 하지만 그런 주상복합 말고 일반 아파트들은 9평대가 한 10억에서 11억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광명이나 구성남의 시세와 비슷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소 과천 시세랑은 비슷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과천이 훨씬 더 비싸졌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집값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또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원래 4번에서 뭐 FOMC 점도표에 따르면 뭐 2번으로 줄고 어떤 분들은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예정보다는 적게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또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니까. 금리가 한 번에 막 몇 배씩 오르고 그리고 막 몇 배씩 떨어지고 이러면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뭐 0.25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이미 지금 2차례나 내렸는데 사람들이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시세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세 자체가 싸야 이게 금리가 내려갈 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유주택자들은 이게 금리가 내려가건 올라가건 다시 전세로 돌아가는 행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랑은 부동산이랑은 겹쳐서 움직이진 않는다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꼭 그 방향대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유주택자가 한번 됐으면 사실 있다가 집이 없어지면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감을 1주택자가 가지는 그 마음의 안정감이 있긴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일단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일단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에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저렴한 곳에서 살면서 전세 끼고 사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게 좀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사두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내가 만약에 시세를 잘 못 오르는 곳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갈아타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가. 네, 왜냐면은 금매 자체가 상급지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5억짜리에서 금매가 나와봐야 한 2, 3천 빠지지만 막 한 10억짜리에서 금매 나오면 막 6, 7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갈아타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 기준에 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청약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하나는 일단 집을 산다라는 거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입지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 소득의 전세 그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두 번째는 저평가된 곳을 살 수도 있겠죠. 어느 선택지가 맞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된 곳을 찾기가 힘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부동산에서 저평가된 곳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 또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과는 다르게 어쨌든 모두에게 부동산 너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저평가된 곳을 찾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많이 올라요. 네, 저평가된 거는 어쩌면 그냥 계속 저평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든 얼마나 내렸든 가장 좋은 매물을 사는 게 맞습니다. 자, 요즘에도 부동산 뉴스,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문 기사도 나오고요. 혹시나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 요즘 사람들이 뭔가 주변에도 일반 지인들 많이 계실 텐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뉴스를 안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통계 자료에는 모수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파트까지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통계 자료는 사실은 실거래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가장 정확한 통계예요. 이게 내리고 있으면 하락장, 유지되고 있으면 보합장. 이렇게 보셔야지 뭐 이번 주 서울 상승률이 0.07%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가님 주변 지인들, 일반인들은 작가님한테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 부동산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저 같아도 작가님 제 친한 지인이면 막 이제 유주택자면 뭐 사야 될까? 1주택자면 내가 지금 갈아타기 해야 될까 말까? 수많은 거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한 채를 더 살지 뭐 요런 질문도 있고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후보가 있는데 뭘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딱 봤을 때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비교를 상당히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 하면은 비교를 잘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 하나 골라주고 이 아파트와 비슷한 것들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지인이 물어봤던 사례인가요? 네네. 어떤 거 동네 3개를 비교했어요? 동작구가 있고요. 동작구에 동대문구. 그 다음에 강동구. 그래서 어디 살아 있는데요? 그 노량진 뉴타운 근처에 있는 동작구를 살아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다 철거 끝나고 웬만한 곳들 철거 끝나고 지금 새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새 아파트로 싹 바뀌면은 동작구 자체가 저는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작구라는 곳 자체가 여의도와 이 반포 사이에 위치한 되게 좋은 입지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 러닝 코스에 동작 대교가 있어서 마포에서 거기까지 뛰어가는데 힘들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10km. 자,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화폐 급등하면서 미국 주식도 많이 급등했지만 한국 주식, 부동산 같은 전통적 자산시장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또 어쨌든 엄청 폭락하지도 않고 엄청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관심이 줄고, 왜냐면 보통 자산은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관심이 더 늘어나니까. 근데 한국 주식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관심이 줄고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작가님은 뭐 작가님 우리가 지금 실제 자산을 물어본 거 아니니까 어떻게 투자를 좀 해요? 제가 희망하는 투자는 사실은 미국의 우량주들 있잖아요. 뭐 S&P 500 지수 투자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괜찮은 미국 주식, 그리고 또 비트코인 정도. 비트코인 하세요? 안 합니다. 완전 희망한다면서요? 네, 이건 희망인데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다음 부동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만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도 안 해요, 그러면? 안 합니다. 대신에 달러를 삽니다. 달러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원화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랑 엔화랑 유로를 또 사고 있거든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자체가 이 주식, 이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뭐 이렇게 다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골고루 나눠서 또 이렇게 분산해 놨죠. 토지 중심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 자산의 한 전체 15%가 지금 제 집이고요. 그리고 한 60%가 토지. 나머지 25%. 그게 현금하고 달러. 이제 가족분들은 어쨌든 비트코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반대하는 분들 워낙 여전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만하고 저도 어떤 의견인지 알겠고 한데, 작가님은 왜 투자를 생각이 좀 바뀐 건가, 아니면 예전부터 좀 비트코인 정도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효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금 같은 것도 우리가 막 금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희소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재로 본다는 가치, 또 유한하다는 가치, 이것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등락이 크지만 뭐 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비싸져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그러면 투자를 예전부터 했으면 많은 자산을 벌었을 텐데, 가족분들이 반대해서 안 산 거에 대한 후회와 분노와 울분과. 근데 저는 뭐 그거 살 여력도 없었던 게 그 돈들이 다 토지에 들어가 있었고, 토지 개발 비용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샀으면 토지가 더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토지보단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분명히. 이건 확실할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그거 비교한 게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10년 전에 1억을 투자한 거를 엔비디아, 뭐 테슬라, 한국 주식, 비트코인, 우리나라 주식 뭐 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코인에서는 비트코인만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수익도 있고 내가 넣는 돈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돈을 번 분들을 다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와, 이게 올랐을 때 떨어지면 이거를 안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6억이 됐어. 아니면 10억이 됐어. 모든 사람이 이 수익을 확정하고 싶을 거야. 맞아요. 이게 나중에 뭐 30, 50억, 100억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미래 보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실제로 그 사이에 그 마음고생을 우리가 견디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 팔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사고 팔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마음의 요동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올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은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의 소도시들. 그런 저렴한 갭 투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전세가가 1억 7천,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때 이런 것들 유행했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상당히 슬퍼하고 계세요.
전세가 매매가가 딱 붙은 것들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좋은 곳들 보면은 막 전세가율이 막 4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곳일수록 막 95%까지 붙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거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살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대부분 인구가 소멸하고 있고 일자리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의 저렴한 갭 투자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그런 게 흥행했고 실제로 돈도 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랑 인구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방에도 그 나름대로 실수요가 있었는데 네. 그 실수요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구 소멸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또 네. 쏠리잖아요. 똘똘을 한 채든 뭐든 서울의 수도권에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에 반면 쏠리는 것도 어쨌든 인구 유입 자체가 늘어야 될 텐데 인구가 여기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입되는 양 자체도 사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충분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엄청 오르고 하는 것도 한계를 곧 봉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게 통화량이라는 것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사실 통화량 증가 속도는 이 부동산의 증가 속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그럼 돈을 번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곳을 사는 것은 이게 인구가 줄어도 이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자,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변화가 많은 곳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말씀드리는 뭐 이문 휘경도 있고요. 네. 뭐 장위 뉴타운도 있고 네. 구성남 쪽도 있고 광명 뉴타운도 있고 네. 또 뭐 노량진 쪽도 있고 이쪽 좀 변화 많은 쪽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변화가 많은 곳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냥 아예 상급지를 사는 게 더 맞아요. 네,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좋은 걸 사셨으면 합니다.